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ATC 1급. 제가 준비한 예제 25번째예요. 자, 이 25번째 예제는 아마 ATC 1급 제 영상 빼고 다른 데서 자료를 구해서 공부하거나 연습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분명히 기억에 남는 예제이기 때문에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비슷한 형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HC 1급 예제 중에서 수입이라는 명령을 써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수입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입을 사용하지 않지만 결국 수입 개념을 쓰기는 해요. 수입 개념을 쓰기는 해요. 왜냐면 명령어를 수입이라는 명령을 쓰지 않는 거지, 그 명령어에서 발행되는 그 기능은 수입입니다. 수입이 맞아요. 단지 그 명령에서 그 수입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 앞에서 명령어, 3D 명령어 강조한 쪽을 보시면 알아요. 수입 말고 수입과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논란이 되게 많은 문제입니다. 어떤 학생분들은 이 문제는 잘못 만든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혀 잘못 만든 문제가 아닌데 잘못 만든 문제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만든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캐드를 아직 모르고 있다. 캐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어떤 원리에서 동작하는지 모르고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모르고 캐드에서 이해할 생각이 단 1도 없으시다. 일단 캐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수입이란 명령이에요. 수입이란 기능인데 일단은 특정 단면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입체를 생성합니다. 그게 수입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로에 있습니다. 그 경로에. 그 경로, 이제 이게 보면은 정면에서 디귿자 형태로 돼 있죠. 정면에서 요렇게 디귿자로 돼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니은자로. 그쵸?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 디귿자와 이 니은자까지 다 만들어서 이걸 한꺼번에 경로로 합쳐주겠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저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얘기해요. 선생님 진짜 불가능하다고요?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요. 어떻게 하느냐? 이 경로를 다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조인 명령으로 합칩니다. 그걸로 합쳐져요. 선생님, 합쳐지는데 왜 그 경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입에 사용되는 경로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프로그램 버그 아닙니까? 그래요. 버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개념적으로 뭔가 이상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를 삼아줄 수 있는 게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이걸 조인으로 합쳐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스플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스플라인은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오토캐드에서 수입을 사용할 때 스플라인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절대 수입의 경우로 쓰시면 안 됩니다. 수입의 단점이 뭐냐면 이 선이 직선부와 그러니까 경로가 직선인 부분과 이 곡선인 부분을 구분을 못해요. 형태적으로는 완벽하게 구현을 합니다. 근데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아니라 이 곡선의 이 방향을 갖는 곡선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스플라인이에요. 연속성을 갖는 곡선을 정의해주는 게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토캐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돼도 얘를 직선이라는 걸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되고 나면 요 밑에처럼 직선부와 직선으로 쭉 뻗은 부분과 곡선으로 꺾여 들어가는 부분의 사이에 이 경계를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쭉 이어진 면이기 때문에 이어진 면인데 왜 경계를 생성을 해? 라는 거죠. 구분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토캐드에서 3D를 할 때, 수입을 할 때 직선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프리하게 자유곡선이다라고 한다면 스플라인을 쓰셔도 돼요. 완전히 프리하게 자유롭게 놓이는 곡선을 나는 경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스플라인을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로가 직선부가 있고 곡선부가 있고 직선부가 있고 곡선부가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절대 스플라인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폴리라인으로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3차원 공간에 그려진 거예요. 디귿자 해서 니은으로 꺾여 나오는 순간 이제 3차원상에 그려진 곡선인데 이걸 3D 폴리라인으로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합쳐져요. 왜 안 합치지느냐? 여기 필렛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캐드의 이제 3D 폴리라인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필렛이 안 돼요. 그냥 딱딱 직각으로 꺾여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필렛이 안 돼요. 이제 예측되는 원인은 있어요. 왜 그걸 못했는지. 연산의 이제 방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방식의 차이인데 어쨌든 지금 오토캐드에서 잡고 있는 3D 폴리라인의 연산의 방식은 거기에 필렛 곡선을 포함할 수 없는 구조예요. 연산 구조가. 개선 좀 하지.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지금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어렵지 않은 것 같은 거. 실제로 만들면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스플라인도 쓰지 마라. 3D 폴리라인도 쓰지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긴요. 2D 폴리라인이 있잖아요. 선생님 전체적인 선의 구성이 3D로 돼 있는데 요 니은자로 꺾여 나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2D 폴리라인으로 합니까? 나눠서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럽니다. 선생님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귀찮게 나눠서 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넌 귀찮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귀찮으니까. 그러면 도면을 그리지 말아야지. 제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게 귀찮아? 그러면 도면을 그리지 말아야지. 왜? 프로그램 특성이 이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난 귀찮아서 안 할래. 그러면 프로그램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스플라인을 써도 제대로 표현이 되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만들어 놨냐. 그리고 그런 잘못이 있는 걸 알면서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냐. 라고 이의를 다들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버그를 개선하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든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분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예요? 사용하는 사용자예요. 운용자잖아요. 운용할 줄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한계, 문제점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사용할 줄도 아는 게 사용자예요. 그걸 할 줄 모른다. 문제점 있는 부분을 피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용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프로그램의 기능이 내 마음에 맞춰지도록 내 마음에 들도록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프로그램 못 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초딩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프로그램 기능이 마음에 안 들면 지가 직접 개발하면 되지. 아, 네가 만들어. 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사용을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고 이거 불편하고 왜 투덜대고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덜댈 수는 있어요. 이런 기능 좀 만들어주지. 그게 이제 고객의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토데스크에다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그게 받아들여지고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회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써야지 손 놓고 아예 손 놔버리고 나는 그 불편해서 안 할래? 그래버리고 안 써버리면 그래놓고 불만만 하면 불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단 우회 루트를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 그래 우회 루트 찾아 작업하면서 이거 불편하니까 저런 불평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대부분 그런 거에 더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 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 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지길 원해요. 그럼 본인이 개발해야지. 그쵸?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이거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프로그램 기능의 한계고 그걸 인식하고 바르게 사용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사설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형태를 보면은
자, 얘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제 첫 번째는 요거죠. 요렇게. 요렇게고,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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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반만 그린 이유는 딱 봐도 아시겠죠? 아, 저 사람 분명히 요거 그려서 리볼브로 돌리겠구나. 그쵸? 일단은 저 원뿔 비슷한 거, 저 원뿔 비슷한 저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이프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죠. 근데 파이프라고 부를게요. 원래 파이프라고 하면 이제 속이 비어 있으면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어쨌든 요 파이프 형태로 이제 얘가 여기서 디귿자 형태로, 그쵸?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뻗어요. 디귿자 형태로 꺾여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필렛이 있죠. 이렇게 필렛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꺾여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니은자로 한 번 더 꺾이는 거죠. 니은자로 꺾여서 쭉 나간다. 라고 하는데, 이때 저는 얘를 어디까지만 할 거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스트레이트 뻗으면 요 바깥쪽을 이렇게 파내야 되거든요. 파내는데 어차피 파낼 거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안쪽에 있는 요만큼만 그려가지고 이쪽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요거 파내는 쪽보다는 만들어주는 쪽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요 끝까지, 요렇게 둥글게 돼 있는 끝까지만 이제 스윕으로 빼주고, 이제 요거는 여기서 돌려줄 거다. 요만큼을 만들어서 돌려줄 거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파이프로 구성된 부분이 처리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품은 이제 이거죠. 남은 부분은 여기 이제 요렇게. 얘는 이제 형태적으로 파악이 간단하죠. 아, 저거는, 누가 봐도, 야, 직육면체다. 그쵸? 어디 봐서도 사각형 직육면체다.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첫 번째 형태, 첫 번째 형태인 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인 이제 여기 직육면체 안쪽에는 이 파이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파이프의 모양과 똑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 라는 거죠. 형태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등각을 돌릴게요. 등각으로, 자,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적절히 한번 그려보죠.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여기 원뿔 형태부터 먼저 만들어줄게요. 이 원뿔 하단의 반지름이 60이네요. 그래서 이제 라인 명령 실행하고 한 점 잡고 이렇게 이쪽으로 60을 갈까요? 반지름 6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데 첫 번째 31mm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두 번째가 58mm, 58mm를 올라올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31mm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58mm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복사를 할게요. 카피, 뭘 복사할 거냐? 얘를 복사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여기 31mm 한 번 더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58mm 여기도 한번 올려줄게요. 자, 이 선을 올려준 이유는 요쪽에 있는 끝점이 필요해서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여기 디귿자 시작하는 시작점이어서 시작점의 높이를 잡기 위해서 요걸 한번 복사해서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상면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이 선의 길이는 상부에 있는 원의 반지름 R30이죠. 30만큼이에요. 그래서 저는 LEN, 랭슨의 토탈 T에 30을 입력을 해서 이 선의 길이를 3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에서 이제 요 점에서 요 점을 딱 이어주고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합쳐줄게요. 조인 J 해가지고요. 요렇게. 요거 절대 선택하지 마시고요. 조금 냅두고 요렇게까지만 하나로 합쳐서 요렇게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디귿자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면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육면체 만들면 안 될게요. 육면체 같은 경우는 요 중심, 그쵸? 중심이 지금 여기서 여기죠. 여기니까 153이에요. 그래서 여기 153mm 가면 되겠죠. 라인 여기서 153, 153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 지점에서 이제 요 육면체의 높이가 55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쭉 당겨서 55를 빼주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수직선 어디다 그린 거냐? 여기서 딱 정확하게 요 가운데다 그린 거죠. 가운데다 이렇게 그려준 거고, 여기서 봤을 땐 요 선, 여기 요 파이프가 오는 요 선 여기다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땐 이제 요 점에다 딱 그려준 거죠. 요 점에 딱 그려준 건데, 요거 좀 위치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빼주는데 지금 여기 별치수 없이 그냥 52만 적혀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중심 도는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이다. 그럼 절반의 값인 26이다. 얘가 이쪽으로 26mm를 이동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 위치로 옮겨줍니다. 무브. 그렇죠?
무브, 자, 선택하고, 엔터. 자, 빙고 찍고, 이쪽으로 26mm를 옮겨줄게요. 자, 26mm를 옮겨주고, 그럼 이제 제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뒤로 32mm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요 점에다 딱 넣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와가지고, 무브. 자, 뒤로 32mm를 빼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이래놓고 뭐냐, EXT 돌출해 줄 거예요. 자, 땅 짚고 엔터 치면 어느 방향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 자, 이쪽이면 이쪽이 Z축 방향 보면 Z축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럼 내 값을 이쪽으로 가려면 양수를 입력을 해야 되고 몇 mm를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보낸 거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52mm를 와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52mm. 와주면 뭐예요? 이 뒷면이 생긴 거죠. 뒷면이 생기니까 이 뒷면을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뚝 돌출했는데 얼마만큼? 뒤에서도 57만큼. 그렇죠? 그럼 EXT 다시 한번 엔터 쳐가지고 실행하고 선택하고 엔터 이쪽으로. 이때 Z축 양의 방향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양의 값이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Z축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값입니다. 그래서 57을 입력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57을 입력하셔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출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직육면체는 가장 먼저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 끝났으면 이제 얘가 돌려줄까요? R, E, V 해서 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요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고. 이게 이제 아래쪽을 먼저 찍고 위를 나중에 찍었는데 위를 먼저 찍고 아래쪽을 나중에 찍어도 되지 않나요? 예, 되죠. 왜냐면 360도 뺑 돌릴 거니까 방향성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엔터를 땅 쳐서 360도 다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원볼 모양 여기 있는 육면체 모양은 작성이 끝났어요. 자, 이번엔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줘야겠죠. 경로를 그려보는데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위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50mm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 153.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으로 이제 요렇게 휘잖아요. 그래서 직선거는 요 위까지 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114mm 저 필렛 돼 있는 거 무시하고 114mm 그냥 내려요. 아이고 잘못 찍혔네요. 자,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114mm 내리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가 53mm를 빼주고 자, ESC.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렛을 적용해주면 돼요. 지금 둥글게 돼 있는 부분은 다 적용을 안 했는데 필렛을 적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필렛 명령 해가지고 UCS 변경 없이 적용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UCS 적용 없이 변경 없이 이제 필렛을 해주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거하고 여기 이제 필렛 부분 생기잖아요. 필렛 부분하고 요 직선하고 폴리라인으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폴리라인으로. 근데 대부분 이제 폴리라인으로 합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조인으로 해서 스플라인으로 합치면 되죠 라고 했지만 이제 초반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스플라인으로 모델링 하시는 거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잘못됐는지 뭐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필렛 적용할 때는 UCS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UCS.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적정하게 이제 요 점 잡고 여기 X축 잡고 여기를 Y축으로 잡고. 지금 디귿자는 이제 요 XY 평면에 그려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을 처리해요. 필렛 F.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지름 R은 이제 계산해야겠죠.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값 보면은 이제 1149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원통 전체 이제 반지름이 19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R11에 19를 더하든가 아니면 R49에 19를 빼든가. 그쵸? 그러면 이제 R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F30 입력하고요. 여기도 줄 거고 여기도 줄 거니까 다중을 할 거니까 M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고 바로 이제 여기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 반드시 치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다릅니다. 선생님 다른데 왜 2- 써져 있어요? 여기 있는 2-는 요거하고 요쪽을 얘기해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기입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가 만들 때 좀 잘못 만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기입해도 되는데 이쪽에 요거 기입 안 돼 있으면 이거 잘 모를까봐 일단 제가 걱정돼서 이제 기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R6은 이제 2-가 돼 있는 게 이쪽이 R6이라는 얘기죠. 이쪽이 R6이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만 기입돼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오버예요, 오버. 그리고 실제로 시중에 돌고 있는 이 문제도 다 오버해서 이 치수가 기입돼 있더라고요. 이게
R49만 적혀 있어도 돼요. 요 R11 안 적혀 있어도 돼요. 왜냐면 계산하면 19 빼고 19 빼면 되니까. 이 중복지수거든요, 이거. 다 적용 안 돼도 되는데, 원래 이런 형태 원본이 돌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기입됐어서 일단 똑같이 해봤어요. 똑같이 해봤는데, 어쨌든 다 중복이다. 라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44니까 49에서 5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30이었으니까 또 5 빠지면 25겠네요. 그러니까 R 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R 해가지고 이제 25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선택하고, 이쪽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같은 건데, 방향이 꺾였죠. 그럼 선생님 UCS 바꿔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은 안 바꿔서 해줘도 잘 되더라고요. 폴리라인으로 잘 돼서. 요 부분 일단은 그냥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UCS가 맞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필렛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렛을 주기 위해서 굳이 UCS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폴리라인을 합칠 때 UCS를 안 맞춰서 작업을 하니까 안 합쳐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기본적으로 UCS를 맞춰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UCS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고요.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릴 거고. 문제는 이제 이 다음이에요. 대개 이제 요거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조인 해가지고 이거를 딱 다 선택을 하고요. 하나를 합쳐요. 얘는 아니겠죠. 얘도 아니고 요 뒤에 있는 요 선도 아니고 짧은 선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로 합쳐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조인 명령하면 이게 하나로 통째로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점선이 이렇게 탁탁 나오시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스플라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폴리라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상태 표시창을 이제 특성창을 이제 띄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스플라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제 쟤는 스플라인이라는 얘기죠. 자, 스플라인이 작성되면 뭐가 문제냐? 자, 일단 이거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원을 단면을 그립니다. 서클. 자, 바지름 19라고 그랬으니까 19짜리 원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수입 SWEEP. 그래서 자, 얘를 엔터. 자,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델링이 됐어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예, 프론트 딱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 버그 아니에요? 프로그램 미쳤어요. 아, 버그 아니에요. 프로그램 안 미쳤어요. 얘는 이제 비주얼 스타일 바꿔보면 알아요. 컨셉. 원기둥 제대로 모델링 해줬습니다. 자, 원기둥 형태로 그냥 제대로 그냥 파이프 형태로 제대로 모델링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봤을 때 저렇게 보이는 이유는 얘는 이제 중간에 경계들을 하나도 인식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원기둥하고 여기서 이제 딱 스트레이트로 쭉 갔다가 여기서부터 복합공면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공면이 여러 개가 엮여 있는 복합공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의 경계 딱 그게 분할되는 그냥 일반 스트레이트 원기둥에서 복합공면으로 전환되는 그 사이에 딱 경계선이 발생이 되는데 얘는 그 경계를 발생 안 시켜요. 왜? 스플라인을 가지고 어떤 면을 생성하면 그 면이 그냥 영속적인 이제 곡률의 변화를 가진 연속적인 면이 돼요. 하나의 면으로 봐요. 통째로 하나의 면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2D 와이프를 했을 때 어떻게 돌려봐도 선이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려서 곡면 하나예요. 하나고 요 끝에서 딱 접합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요.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플라인을 가지고 웬만하면 3D의 스플라인을 가지고 수입의 경로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인데 어떤 분들은 저거 이제 프로그램이 저 따위로 모델링 되는데 저 따위로 모델링 되는 기능을 써가지고 모델링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낸 거 자체가 잘못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저게 물론 이제 수입 명령을 써서 만드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저거 경로를 조인으로 합치는 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개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 프로그램에 있는 명령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려면 이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여기니까 이걸 어떻게 우회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잘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도출해주는 우회 경로까지 생성하는 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프로그램 버그야 하고 손을 놔버리시는 분들은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손을 놔버리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회 경로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학생이 이래요. 그 우회 경로라는 게 다소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편하게 작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면 편하게 작업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한계점이 그 편한 상황을 용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고쳐야죠. 그럼 네가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프로그램 잘못이니까 나는 이거 작업 안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억지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그러면 네가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물론 그런 기능이 자기 원하는 대로 구현이 안 된다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단 우회 경로를 찾아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결과물을 내놓고 나서 이건 너무 불편하니까 이 프로그램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왜 이게 조인으로 합쳤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되느냐. 짜증나요. 하지만 어찌됐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회 경로 자체는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천적으로 이 문제, ATC 문제 잘못된 게 아닌 게 옛날에는 조인 기능으로 폴리라인을 못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옛날엔 옛날엔 조인으로 폴리라인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 기능이 추가되기 전부터 만들어졌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어요, 문제 만든 사람은. 조인 기능이 폴리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조인 기능을 가지고 폴리라인을 만드는 건 이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에요. 단 기준을 명확히 알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인 기능을 응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 기능을 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줄 때는 폴리라인으로 만들려면 무조건 X, Y 평면, 최초 UCS, 그러니까 CAD 처음 실행했을 때 최초 UCS의 X, Y 평면을 기준으로 그려진 2D만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선들은 폴리라인으로 못 만들어준다. 무조건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폴리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때는 조인 기능을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 거죠. 합리적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Z로 돌아갈 거예요. 자, 이거 합쳐주기 전으로 이제 수입해주기 전으로.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수입으로 했는데 수입 말고 다른 명령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그 다른 명령이 결국은 이제 수입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다른 명령 뭐냐? EXT입니다. EXT 많이 봤죠? 뭐예요? 돌출이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죠. 익스트루드입니다. 자, 익스트루드 명령 실행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원을 돌출하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옵션에 보면 경로 패스가 있어요. 자, P를 입력하고 자 여기 경로를 선택을 해주면 똑같이 만들어주죠. 단 똑같이 스플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수입 기능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입 기능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겠죠. 다시 컨트롤 Z. 자, 이번엔 선 합치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조인 명령으로. 자, 컨트롤 Z. 자, 최종적으로 컨트롤 Z. 완전히 돌아가서 아직 완전히 안 돌아갔네요. 한 번 더 컨트롤 Z. 또 한 번 컨트롤 Z. 아직 두네요. 한참 가야 되네요. 예, 조인 명령 플러스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면 이제 뭐냐면 3D 폴리라인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3D 폴리라인으로 만드셔도 안 돼요. 왜냐면 3D 폴리라인은 이제 필렛 부분 이렇게 필렛이 허용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폴리라인도 또 나눠서 해야 돼요. 이렇게 디귿자 2D 폴리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자랑 니은자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디귿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뭘 해줄 거냐 일단 여기서 조인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폴리라인만 할 때 조인 명령을 쓰잖아요. 그래서 조인 명령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자, 딱 여기까지 선택해야지 디귿자죠. 여기서 요
필렛 들어간 거 합치면 그때부터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디귿자만 했어요. 2D 성상에 그려져 있는 디귿자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쳤으니까 얘는 폴리라인으로 합쳐져 있겠지? 딱 클릭을 해보시면 아닙니다. 스플라인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인 명령은, 언제? 이 그려져 있는 디귿자가 지금 UCS, 기본 UCS상의 XY 평면 상에 그려졌을 때만,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저렇게 되면 저건 폴리라인으로 안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여기 곡선이 없으면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져요. 곡선이 없으면. 근데 곡선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선생님 UCS를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요. 변경된 UCS 가지고는 안 돼요. 무조건 최초의 UCS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즉 지금 저 XY 평면에 그려진 것만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져요. 조인 명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조인 명령 못 쓴다는 얘기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조인 명령. 그러니까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조인 명령을 폴리라인을 만들어주는 명령이다. 폴리라인으로 변경해주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애시당초 조인 명령 최초에 나왔을 때는 그런 기능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들 편하라고 그런 기능을 추가해 준 거고. 근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제는 폴리라인을 만들어라. 강사분들 가장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폴리라인 만드는 명령이 조인이야. 폴리라인을 합쳐주는 명령이 조인이야. 아니요. 조인 명령 그런 명령 아니에요. 그럴 때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맞아야죠. UCS상의 XY 평면상에 그려진 객체들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폴리라인을 합쳐주는 명령은 뭐예요? pEdit죠. 여러분들 잘 안 써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조인 명령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거 pEdit 명령 다 까먹더라고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pEdit 명령으로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Z. 자, 또 이제 조인을 합쳐주기 전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합쳐주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자, pEdit, PE, 엔터. 자, 여기 있는 이제 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 하나 선택하면 물어보죠.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이제 뭐냐? 저 선을 폴리라인으로 변경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당연히 yes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에 합쳐줘야 되니까 J. 조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는데 선택이 안 돼요. 지금 뭐가 선택 안 돼요? 요게 선택이 안 되죠. 왜? UCS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Edit 명령은 이제 2D 명령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 합쳐질 선들이 그려져 있는 게 기본적으로 UCS가 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물론 이제 안 맞아줘도 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아줘도 UCS가 안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경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는 이제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자, 지금 방금 전에 pEdit 한 거 취소하고요. 자, PE 엔터. 자, 이번에는 이제 얘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UCS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yes. 엔터. 고절에서 좀 필렛볼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UCS가 자동으로 바뀌도록. 자, 그 다음에 yes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인 J를 해주고, 아래쪽, 그 다음에 밑에 선, 그 다음에 요선, 요선, 요선. 그럼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렛볼을 먼저 우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자, 쳐주고, 그 다음에 엔터. 네, 명령 끝내면 UCS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얘 딱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주황색 그 점선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건 폴리라인을 합쳐졌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UCS 안 바꾸고 하려면 요 직선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필렛볼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기도 마찬가지 pEdit를 해주시고 여기 곡선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UCS가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폴리라인을 변경할 거니까 엔터 한번 더 쳐주고 그 다음에 조인 해준 다음에 앞에 있는 수평선을 선택을 해서 이제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 하고 이제 엔터 쳐서 명령 종료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도 이제 합쳐졌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구간을 나누고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특성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이래놓고 이제 나머지는 수입을 똑같이 하면 되니까 이제 원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원을 그리는데 두 번 나눠 해야 되니까 원을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서클. 자, 여기를 중심으로 19짜리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끝점, 요 직선 내려오는 끝부분, 여기 딱 선택을 해서 여기서도 19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수입을 두 번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요 선을 따라서 가게.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걸 따라가게 하는데, 만약에 얘를 먼저 작업해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원하고 겹쳐요. 끝나는 부분이. 그래서 얘를 선택하기 좀 힘들어지거든요. 이럴 땐 이쪽을 먼저 작업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ext 엔터. 자, 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 p 엔터. 그 다음에 요 선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했죠. 요거 뺀 다음에 이제 얘가 쭉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또 엔터 쳐가지고 익스트루드 실행하고, 자, 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 p 치고 엔터. 그 다음에 요 선을 선택하고 끝내면 되겠죠. 요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남은 거 뭐냐면 요쪽이 9예요. 요 아래쪽이 9. 여기도 반원, 여기도 반원, 요 위에서 원으로 보인다는 얘기 9라는 얘기죠. 자, 9를 작성해야 되는데 9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중심으로 19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 돌출해가지고 이제 여기 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연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끝 튀어나간 거 잘라주고요. 아이고, 안 잘리네요. 트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엔터. 이렇게 그렇죠? 여긴 또 왜 안 잘릴까요? 아, 잘렸네요. 이렇게 잘라주고 겹쳐가지고 잘 안 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인으로 합쳐도 상관없어요. 조인. 왜냐면 지금 이거는 기본 XY 평면상에 그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터.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원 폴리라인, 폴리라인 생성됐죠. 얘는 스플라인으로 안 생겨요. 왜냐면 기본 UCS XY 평면과 같은 UCS 상에 그려진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REV 리볼브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을 잡고 360도 뺑 돌리시면 됩니다. 반원이니까 반원 각도 지정해가지고 180도만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왜냐면 요 위쪽은 그냥 합쳐지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해준다. 그렇죠? 별도로 처리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절반 그린다. 그래서 절반 그려가지고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돼서 일단 라인. 자, 여기서 중심까지 찍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쪽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는 길이가 35.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19. 반지름 만큼.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리시는 분 되게 많다. 68. 자, 68인데, 반지름 68인데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저거 이제 원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서클. 자, 여기서 68. 자, 왜 선생님 이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68인 원을 그렸습니까? 우린 지금 이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그쵸? 저기 어딘가 있겠죠. 이 중심까지. 이 중심까지 이 거리 얼마예요? 반지름 68일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점에서 68인 점들을 전부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 68인 원이 갖고 있는 점들 중에 한 점. 그러니까 즉, 이 원이 갖고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이 여기 있는 68의 중심점이라는 얘기죠. 자, 같은 개념으로 뭘 해줘요? 여기 와서. 서클. 여기 와서 68. 68. 자, 이렇게 되는. 아이고, 잘못했나요? 서클. 6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68, 68 두 개 그려졌죠. 그럼 두 개 교차하는 점 여기가 서클. 우리가 찾는 원의 중심입니다. 68. 뭐 예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캐드 기본 명령어 할 때 이런 걸 이제 활용하는 게 이 콤파스의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릴 수 있는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편하게 해주려면 뭐나요? 아크 명령을 잘 쓸 줄 알면 되겠죠. 대부분 아크 명령 잘 못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건 아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아크 명령 실행하고요. 시작점은 이쪽을 찍어야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크가 그려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아크 시작점으로 여기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끝점이 어떻게 되냐? E 엔터. 끝점을 입력하려면 2를 치고 엔터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점을 끝점으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니까 R 엔터.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 값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68. 이러면 손쉽게 처리가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거 합쳐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기본적인 XY 평면에 그려진 거니까 그냥 조인 명령으로도 잘 합쳐질 거예요. 이런 특성을 알고 있다면 조인을 써야 될 때와 p-에디트를 써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v 명령으로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축을 잡고 180도 다 돌릴 거잖아요. 축은 이제 어딜 첫 번째, 두 번째 찍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엔터 쳐가지고 한 바퀴 더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내부에 있는 거 합쳐주죠. UNI. 자,
얘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니은자 선택하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선택하고, 자 엔터. 자,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선들은 지워주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그럼 형상 다 완성됐다, 그쵸? 예, 다 완성됐어요. 다 완성됐는데, 자 한 가지 안 된 게 있죠. 여기에 이게 파이프가 껴진 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얘에 요 파이프가 껴진 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뚫려 있네, 그쵸? 물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정답을 확인하는 부분을 봐가지고 굳이 뭐 그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구멍 안 뚫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구멍 안 뚫어도 답이 다 나와요. 왜냐면 그 부분, 거기 뚫리는 구멍에 관련된 포인트를 찍지 않아요. 이런 특성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왕에 이제 모델링 하는 거 제대로 모델링 하는 게 좋잖아요. 제대로 모델링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멍까지 뚫어주는 게 확실하겠죠. 자, 그럼 구멍 뚫어주는 거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뚫어주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카피. 복사를 할 겁니다. 뭘 복사할 거냐? 이 파이프를 하나 복사를 할 거예요. 파이프를 하나 복사하는데 엔터. 자,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건 지금 있는 위치 하나, 같은 위치에 하나 더 복사해서 놓으세요. 근데 저는 하나 띄어서 놓을게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요 같은 위치에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띄어가지고 한 300mm 정도 띄어가지고 놓을게요. 자, 하나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VS를 제가 웬만하면 컨셉으로 안 바꾸는데 컨셉으로 바꿀게요. 컨셉으로 바꾸고, 자, 뺄 겁니다. SU. 볼을. 엔터. 자, 얘와 얘에서 엔터. 누구를? 얘를. 엔터. 그럼 구멍 뚫리는 게 끝나잖아요. 단지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사라지니까 하나를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놨으면 작업 끝난 거예요. 서브트랙트 한번 하고 작업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다른 위치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구멍이 뚫리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옮겨놨으니까 이제 얘는 다시 300mm를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VS 2D 와이어프레임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작업 완료됐으니까 정답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VP,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엔터. 여기서 이제 3P.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점은 여기고 두 번째 점은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여기 4분점이네요. 자, 그래 놓고 LI 엔터. 자, 이거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길이값이 292.2887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VP. 자, 똑같이. 자, 1, 마이너스 1, 2. 자, 이렇게 바꿔주고 3P. 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꼭지점. 그 다음에 요 아래쪽 4분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LI 엔터. 자, 이 선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럼 길이값이 364.3524, 364.3524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 명령, 자주 사용되는 명령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입 계열의 형태의 작업을 할 때 그 경로를 진짜 프리한 자유곡선이 아닌 이상은 절대 스플라인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스플라인을 삼으면 안 되고, 스플라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인 명령만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pEdit 명령도 잘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명령을 활용해야 되느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 3D CAD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은 처리가 안 되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우회해서 사용해야지? 어떻게 우회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지?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사용자의 몫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에서 기능을 구현해주지 않았네? 라고 불만불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만불평을 하시더라도 일단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신 문제는 그런 특수성을 생각을 하면 저게 저런 불안한 요소를 사용하게 만든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분명히 우회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강좌 여기까지 보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